선거용지 인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야권연대 골든타임은 사실상 뭐 끝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선거 그 후보들의 이름이 결국 용지에 다 적히게 되는 거니까요. 무효표가 많이 나옵니다. 설사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골든타임은 끝났어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공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 야권 연대를 해야 하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야권이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지 않느냐. 연대를 해야 된다는 주장 끊임없이 나옵니다. 양당은 어떤 입장인지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선대본부장부터 만나보지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상 연대 골든타임은 끝났다. 진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선거 상황이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야권의 분열이라는 것들이 뭐 지금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합의를 해보려고 했었지만은 진전도 없었고요. 더 이상 이 문제에 계속 매달린다는 것은 이 선거 본질,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선거는 어쨌든 정부 여당의 그 경제 실패에 대해서 예. 냉엄한 평가를 해야 되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더 이상의 단일화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지역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뭐 내버려 둘 생각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중앙당 단위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중앙당 단위에선 더 이상 야권 연대 언급 않겠다. 네네. 그래요. 그럼 지금 어딘가요? 서울 강서병. 여기는 지금 개별적으로 후보들 간에 단일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정당 이름 빼고 후보 이름만으로 여론조사를 하라. 그 부분을 좀 더민주당이 용납을 하면 여기는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예. 저희 더 이상 저희는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이 이래라 저래라 판단 안 하시겠다는 의미. 저희는 애초부터 한 적도 없고요. 지역 단위에서 그 논의하는 것은 거기서 관여한 적도 없고 예. 또 앞으로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결국 국민의당이 단일화할 생각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허허. 그렇군요.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연대를 촉구하는 이유는 결국 판세입니다. 판세. 새누리당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간다라고 지지자들이 느끼는 건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의 본질은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경제 실패를 냉엄한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너무 우리가 매달리고 하는 것으로 해서 꼭 야당 간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이런 것들도 좀 상대가 있고 또 논의하려면은 그 논의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판세 안 좋다고. 새누리당 180석이란 분석은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예,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이제 앞서가던 지역도 그 접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상황이 어쨌든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앞으로 이 정부 여당의 경제 실패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신뢰를 얻을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선거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기울일 생각입니다. 결국은 여권을 향한 경제 심판론으로 남은 9일을 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겠다 이런 말씀. 그게 선거의 이번에 본질이니까요. 본질이라고 보세요.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 얘기 좀 해보죠.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새누리당의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김종인 대표가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이 더불어 성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 시스템이 보면은 그 대기업 재벌 위주로 돼 있고 특히 대기업들은 이 사내 유보금을 거의 한 550조 가까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거의 지금 도산 내지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걸 갖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이 경제 대안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 특히 현 정부에서 보수 정권 8년 동안에 경제는 거의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고 국가 부채도 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여당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민주화로 더불어 성장의
모든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만 이 같이 성장하는 게 없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예, 포퓰리즘이라고 본다면은 여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비정규직 임금, 뭐 최저임금 문제 같은 이런 핵심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이슈 파이팅을 늦게 하거나 지금 약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경제 이슈도 새누리당이 오히려 선점해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여당이 그동안 공천 내용에서 싸움만 했지 전 제대로 공약을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새 와서 이제 무슨 경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여당이 공약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일자리 창출 그것만 내놓고 있고 그것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정책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저희는 여당이 그런 것을 제대로 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경제 실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은 9일 집중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호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청취자 네.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사실 그동안 호남 의석 28개는 사실상 제1야당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과 경쟁하면서 국민의당은 호남 전체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더군요. 여기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신인들을 많이 좀, 이번에 그 공천을 했습니다. 예. 뭐 신인들을 공천하면서 바로 이쪽 현역 의원이 많은 그 국민의당보다 뭐 바로 지도가 앞서거나 바로 추월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었고요. 초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저는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하고 맞서서 이 견제를 누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어느 당이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선대위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국 돌면서 지원 유세하고 계시죠. 네네. 그런데 딱 한 곳 호남만 아직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 저희 당에 대해서 이제 호남 분들께서 좀 그 각종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대로 도와줬지만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다시 옛날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동안 좀 호남 지역에 대해서 역할을 다시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깊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그건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기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과거같이 이렇게 뭐 주류 비주류 또 친논이 비논이 하는 이런 다툼으로 가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예, 저희는 그것을 앞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호남을 가시는 거는 그것은 뭐 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문제지만은 그건 이제 당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현 시점에서 그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과 협의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 그 말씀은 어제 김종인 대표가 하신 말씀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분위기를 보면 알지 않냐 별 득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비슷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선거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당과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거로 보고 또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대 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힘들 땐 총력을 다해야 된다 하시면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또 표현을 하셨어요.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무슨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는 건 적절치 않고 앞으로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질문 들어오는데 30초만 질문 드리죠.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그럼 아주 끝난 얘기냐? 각 당의 대표, 국민의당 대표와 더민주 대표가 만나서 단판을 짓거나 이럴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 단판을 짓는 건 좋지만은 그 지금 시기도 많이 놓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앞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일화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소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거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입장이 분명하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선대본부장을 먼저 연결했습니다.